1년 내내 여름인 나라, 세계적인 휴양지 필리핀. 푸른 하늘 아래 다이나믹한 해양 스포츠를 즐기고 야자수 그늘 아래서 시원한 음료 한 잔과 함께 온전한 휴식을 누리는 곳. 매년 수십만 명의 한국인이 이곳을 찾습니다. 푸른 바다와 저렴한 물가, 그리고 행복한 여행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행복한 여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30살 청년 홍석동 씨 또한 행복한 휴가를 꿈꾸며 홀로 필리핀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영화 범죄도시2에 나오는 캐릭터 강해상의 실제 모티브가 되었던 사건, 바로 필리핀에서 벌어진 연쇄 납치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필리핀을 찾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무자비한 사냥, 공식 확인된 피해자만 19명 이상, 최소 5명 이상이 살해되거나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범죄도시의 화려한 액션 뒤에 숨겨진 차갑고 잔혹했던 실제 사건의 전말을 추적합니다. 이 잔혹한 납치단의 시작은 2007년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로 올라갑니다. 2007년 7월 안양시 만안구의 한 환전소에서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20대 여직원이었던 임모 씨가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것입니다. 범인들은 환전소에 침입해 여직원의 목을 베어 살해한 뒤 현금 1억 8,500만 원을 챙겨 도주했습니다. 이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주인공들은 바로 최세용, 김종석, 김성곤이었습니다. 이 세 명은 청송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출소 후 함께 범행을 저질러 온 오랜 범죄 공동체였습니다. 환전소 강도살인을 저지른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미리 준비해둔 위조 요건을 이용해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그들이 최종 도착한 곳은 바로 필리핀이었습니다. 치안이 불안정한 필리핀의 환경은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더없이 좋은 사냥터였습니다. 필리핀에 정착한 이들에게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택한 표적은 동포, 바로 한국인 관광객과 유학생,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오면 김종석이 접근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인쇄를 하며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물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피해자들을 김종석이 직접 차량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는데 맛있는 밥 한 끼 사드리겠다. 현지인들만 아는 비밀 명소를 구경시켜주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외딴 시골길로 들어서는 순간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숨어있던 최세용 일당이 나타나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너 납치된 거야? 영화 속 강해상의 대사는 실제로 최세용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납치된 피해자들은 필리핀 현지의 외딴 민가나 은신처로 끌려갔습니다. 최세용 일당은 피해자들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쇠파이프로 폭행했습니다. 손가락을 부러뜨리거나 굶기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죠.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돈이었습니다. 끌려간 피해자들은 협박과 폭행 속에 신용카드를 빼앗겼고 조직원들은 마닐라와 세부 시내 ATM에서 한도까지 현금 인출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이상 짜낼 수 없거나 범행이 들통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세용 일당은 망설임 없이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2011년 9월 30세 청년 홍석동 씨가 필리핀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역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친절한 형님 김종석을 만났고 그대로 실종되었습니다. 김종석이가 전화가 온 거야, 그 새끼가. 도대체 우리 아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미안하지만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때라도 찾아가세요. 그냥. 홍석동 씨가 실종되자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에 국내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절박했던 부모는 직접 필리핀으로 건너가 전단지를 돌리고 현지 경찰서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쉽게 닿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결정적인 계기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였습니다. 방송을 통해 최세용, 김종석, 김성곤의 얼굴과 신원이 전 국민에게 공개됐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과거 최세용 일당에게 납치되었다가 보복이 두려워 숨지고 있던 생존 피해자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자기들끼리 농담을 하면서 얘는 어디에 묻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홍석동 씨의 아버지는 끝내 아들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2013년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범죄가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과 필리핀 현지 수사당국 그리고 코리안 데스크의 공조수사가 전방위로 펼쳐졌습니다.
필리핀 현지 경찰과 한국 경찰의 노력으로 부두목 김종석이 필리핀 세부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내 송환을 앞두고 있던 필리핀 유치장에서 가방끈으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목 최세용은 위조 요건을 이용해 태국으로 도주하려다 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검거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태국 정부에 범인 인도 요청을 보냈고 긴 법적 절차 끝에 2013년 10월 최세용은 마침내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행동대장 김성곤 역시 임시 송환 형태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 법정에선 필리핀 악마 최세용과 김성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이 주도한 게 아니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두목 김종석과 서로에게 범행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반성이나 죄책감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17년 대법원은 최세용과 김성곤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5년 넘게 필리핀 밤거리를 공포로 물들였던 범죄 조직은 그렇게 해체됐습니다. 부두목 김종석이 자살하고 두목 최세용과 행동대장 김성곤이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유가족들의 슬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범 최세용과 행동대장 김성곤은 끝까지 시신을 매장한 위치에 대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사가 난관에 부딪혀 세월이 흐르던 중 사건의 결정적 물꼬를 튼 것은 교도소 수감자의 제보였습니다. 일명 뚱이에게 범행 전말을 들은 깜빵 동기가 경찰에 제보하고 홍석동 씨의 어머니에게 직접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제보를 토대로 현지 수사팀이 안매장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2011년 범행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던 빈 공터였으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자리에는 주택이 지어진 상태였습니다. 시신이 묻힌 지점이 남의 집 방바닥 아래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현지 집주인을 설득하고 발굴 허가를 얻어 2014년 11월 수사팀은 콘크리트를 부수고 땅속을 파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3년 동안 차가운 땅속에 묻혀있던 홍석동 씨와 또 다른 실종자 김모 씨의 유골이 마침내 발굴되었습니다. (3년) 만에 유골로 돌아온 아들. 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영정 앞에 아들의 유골함을 내려놓으며 오열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에서는 괴물 형사 마속도가 악당 강해상을 시원하게 응징하며 관객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이야기는 사이다 같은 결말만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최세용 일당은 법의 심판을 받아 평생을 복역하게 됐지만 이들은 추가 범죄와 남은 피해자들의 행방에 대해 여전히 입을 다물거나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직 행방조차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고 악마보다 더 잔혹했던 필리핀 연쇄 납치 살인 사건.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